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무언가 안에서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듯한 감각 말이에요. 만약 제가 말한다면 이 조용한 자기 파괴는 당신이 평생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어느 부분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칼 융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심리학과 내면 성장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자기 파괴적 충동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부하고 숨기며 외면한 내면의 일부로부터 비롯된다고요. 이 숨겨진 인격의 일면을 그림자, 쇄도우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자신에게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감정, 충동, 생각, 욕망 등으로 형성됩니다. 가정교육, 문화, 타인의 인정욕구로 인해 억압된 것들이죠. 하지만 거부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무의식 속으로 숨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행동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해치는 선택을 하고 기회를 외면하며 성공 직전에 자꾸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죠. 넌 그럴 자격이 없어.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충돌이기도 하며 더 위험한 점은 우리의 의식 밖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외면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집니다. 죄책감, 분노, 질투, 파괴적인 충동, 타인을 향한 비난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융에 따르면 그림자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거대한 창조적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림자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죠. 첫걸음은 가장 어렵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 가식 없이, 변명 없이 자신을 마주보는 것. 이것은 철저한 정직과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내가 질투하고, 자만하고, 화내고, 이기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하고 주체화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빛으로 데려올 때 발생한다. 즉, 내면의 혼돈은 곧 변화의 자양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정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도 이 내면의 작업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길은 관객도 박수도 없는 고유한 자기 여정입니다. 그림자를 직면한다는 건 곧 내면의 재판관과 마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반복되는 고통의 원인을 나 자신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죄책감, 수치심, 존재론적 혼란이 동반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통증 없이는 자기 파괴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융은 인간이 온전해지기 위해선 반드시 자기 안의 양극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자신과 싸우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온전한 존재로서 자신과 화해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면 없이, 환상 없이. 당신이 회피해온 그 지점에 진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긴 내면의 빛을 다시 밝혀가는 여정을 함께 걷는 공간입니다.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그 거울 속의 그림자입니다. 이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깊은 움직임입니다. 융 심리학의 맥락에서 이 고요한 내면의 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내면의 조각난 부분들을 다시 모으고 심리적 전체성을 회복하는 여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은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즉,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되며 억압된 인격의 일면과의 조우죠. 융은 그림자를 단지 고통의 근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미지의 창조 에너지가 숨겨져 있다고 봤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두려움을 직면하는 용기이며 거부되었던 자아를 힘으로 전환시키는 계기입니다. 이 여정은 수동적인 자각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자기 어둠을 인식한 자만이 그것이 파괴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의 관계가 투명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자유롭고 진정성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파괴의 순환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융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결점을 모두 포함한 온전한 자아를 받아들일 때에만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요.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해로운 행동 패턴이 사라지고 더 의식적인 길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면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복되는 행동 패턴과 내면의 갈등에 갇혀 평화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는 영혼의 진정한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습니다. 융 심리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별표 심리적 콤플렉스, 복합체, 별표입니다. 카얼 융기에 따르면 콤플렉스는 강렬한 감정과 생각이 무의식 안에서 뭉쳐져 형성된 것으로 대부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해결되지 않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닐은 마치 자율적인 실체처럼 작용하며 사람의 행동, 결정, 심지어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독성이 있는 관계에 끌리거나 성공 직전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은 인식되지 않은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삶이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봐야 한다고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융은 콤플렉스를 별표 심리적 자석 별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석은 자신을 자극하는 상황과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깁니다. 통합되지 않는 한 그들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콤플렉스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과 상징적이고 적극적으로 관계 맺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융은 꿈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의 상징들은 해결되지 않은 주제를 드러냅니다. 예술, 글쓰기, 그림, 신화 이런 표현 방식은 내면의 매듭을 풀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작업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이며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은 컴플렉스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서서히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컴플렉스가 더 이상 삶을 조용히 조종하지 않게 될 때, 그 사람은 행동과 존재의 명료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결정, 삶 전반에 대해 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융에 따르면 영적인 충만함은 자기 파괴를 지탱하는 내면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정직하게 내면을 직면하려는 순간 시작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던 것과 마주하게 만들더라도 말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무의식적 콤플렉스를 인식해야 한다고. 이 콤플렉스는 자아 내부의 분열을 만들어내며 의식적인 나와 그림자 속 억압된 내용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형성합니다. 이 간극이 깊어질수록 심리적 고통과 자기 파괴의 경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융의 심리학은 단순한 자기인식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통합, 존재의 전체성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콤플렉스라는 어두운 영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콤플렉스는 미처 정리되지 못한 정서적 내용으로 대개 어린 시절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페르소나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가 착용하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선택하거나 강요당한 역할이며 그로 인해 진짜 나를 숨기게 되는 과정입니다. 초기에는 페르소나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 역할에 동일시되면 진짜 자아로부터 멀어지는 위험이 생깁니다. 우리는 점점 진짜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융그는 경고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페르소나 아래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단지 외형적 가면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는 진짜 욕구, 정당한 감정, 진실된 두려움을 억압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겉보기엔 정상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공허하고 불만족스럽고 영적으로 정체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페르소나와 동일시된 사람은 진정한 가능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성장의 기회를 포기하고 구축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억압은 깊은 고통을 야기합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위기, 감정적 차단, 단절감, 그리고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자기 파괴. 융은 말합니다. 변화는 거짓된 정체성을 해체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는 스스로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면의 진실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여정은 불편함, 두려움, 불확실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감정들이 별표 개인화, 인디비주에이션, 별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페르소나를 벗어버린 그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기 파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더 이상 인정받아야 할 필요에서 벗어날 때 숨거나 억지로 적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각 개인의 사명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로부터 오는 조용한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부름 속에 진정한 자아뿐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삶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과거에는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짊어져야 할 짐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설령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해도 기꺼이 가면을 벗을 용기를 가질 때 시작됩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은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을 엽니다. 빛과 그림자가 조화를 이루는 의식의 상태로요. 이 균형의 지점이야말로 자기 파괴의 해소이자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별표 개인화, 인디비주에이션, 별표는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인간이 자신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모든 측면을 통합해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사람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모순을 직면하며 자신의 확장을 제한하는 조건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화는 단순한 자기이해를 넘어서 자신이 본래 태어난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융 심리학에 따르면 개인화는 단순한 개인 성장의 단계가 아닌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이에게 필수적인 여정입니다. 융가이는 이 과정을 의식과 무의식의 화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셀프, 존재의 통합 중심과의 만남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과 실제의 존재 사이의 간극은 자기 파괴의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입니다. 왜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모든 게 잘 풀릴 때마다 스스로를 방해할까? 이런 질문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의식과 통합되지 않은 무의식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리지에 따르면 개인화는 이러한 내적 모순에서 도망치지 않고 영혼의 양면의 밝음과 어둠, 욕망과 거부된 부분을 통합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지점에서 개인의 자유는 더욱 확장됩니다. 삶은 사회적 가면을 따르는 방식이 아닌 진정한 내면에서 비롯된 흐름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융에게 페르소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초기에는 유익한 도구일 수 있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역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에 맞추며 살고 외부 기준에 맞게 자신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이 가짜 자아가 진짜 자신이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본질에서 멀어질수록 불안, 불만족, 공허감이 자리 잡습니다. 융그는 경고합니다.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미묘한 자기 파괴의 형태라고요. 이것은 진정한 자아가 꼽히는 것을 방해합니다. 해방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 역할 뒤에 누구인가? 이 정체성은 사회가 부여한 것인가? 진짜 자아는 사회적 캐릭터 속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졌을 때 남는 그 본질 속에 있습니다. 가짜 자아를 해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상화된 이미지, 그리고 불편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한 영역에서 영혼은 다시 태어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인정을 통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식할 때 태어납니다. 불완전하고 모순되고 인간적인 자신을, 페르소나를 내려놓을 때 사람은 자신의 진실한 내면을 따르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무의식의 자기 파괴 메커니즘은 사라집니다. 내면의 전쟁은 끝납니다. 거부되던 부분은 이제 동맹이 됩니다. 융은 말합니다. 자신의 본질과 분리된 채 사는 삶은
아무리 성공적이어 보여도 내면의 공허함을 남기며 자기 파괴의 뿌리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개인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 상처, 꿈과 잠재력과 진실하게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완벽함이 아닌 완전함의 길. 그리고 그 완전함은 더 진실하고, 더 의미 있고, 더 현존하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여정에서 꿈, 상징, 창조적 표현은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꿈은 단순한 억압된 욕망의 반영이 아니라 무의식이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라고요. 이미지, 은유, 원형을 통해 꿈은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내용을 드러내고 어디에 장애가 있으며 어디에 치유의 길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꿈을 분석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작곡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개인은 자신의 내면과 깊은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표현 방식이 명확성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자기 파괴에 사용되었던 영적 에너지를 해방시켜 창조, 확장, 재건으로 전환시킨다고 말합니다. 개인화, 인디비주에이션, 난 영원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전체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융기의 말처럼 진정한 빛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화는 자기 파괴의 정반대입니다. 분열을 통합으로, 고통을 지혜로, 혼란을 명료함으로 바꾸는 여정입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인간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무의식은 상징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꿈은 그중 가장 강력한 표현 통로입니다. 억압되거나 잊힌 것들이 꿈을 통해 떠오르며 그렇기에 꿈은 치유와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융근에 따르면 꿈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무의식의 반복 패턴을 드러냅니다. 그 패턴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고통과 자기 파괴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되풀이되는 꿈, 불편한 장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들은 모두 내면의 갈등, 해결되지 않은 복합체, 거부된 자아의 일부를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무너지는 집, 계속되는 도망, 같은 위협적인 인물들과의 반복적 만남은 단순한 의미가 아닌 심리적 구조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영혼을 지탱하지 못하는 신념, 정체성 또는 삶의 방식을 나타냅니다. 융은 꿈의 상징적 내용의 어머니, 지혜로운 노인, 그림자, 아이와 같은 이미지 A, 내면 성장의 단계를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원형, 아어커타입들은 아직 의식되지 않은 자아의 조각들에 대한 창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숲속에 버려진 아이가 나오는 꿈은 단순한 유년기의 회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외면된 어린 자아, 보살핌 받지 못하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감정을 돌보라는 무의식의 부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름을 무시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파괴를 강화하게 됩니다. 융은 꿈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내면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를 위한 길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꿈 해석은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징들은 보편적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독특하고 고유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융근은 꿈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자기이해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꿈 일기 쓰기, 꿈속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꿈속 상징들과의 내면 대화는 무의식의 메시지를 현실의 의식으로 통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내면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반복하고 있던 패턴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 파괴의 희생자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실에 맞는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꿈은 과거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가능성들을 예측하는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융은 이를 별표 전망적 기능, 프로스펙티브 펑션, 별표이라 불렀습니다. 의식이 아직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미래 진화 가능성을 무의식이 먼저 보여주는 힘입니다. 종종 파괴적인 행동의 반복은 이 내면의 목소리와 단절된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영혼이 다른 길이 있어 라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처럼 꿈은 그 속삭임을 상징으로 바꾼 것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그 속에는 늘 무언가를 봐야 하는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림자와 화해하는 여정이 시작되며 파괴는 창조로, 혼돈은 목적의식으로, 고통은 의식으로 전환됩니다. 융은 모든 인간이 창조성과 의미의 내적 원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통합되지 않으면 그 힘은 자신을 향해 폭발하고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융기는 파괴성은 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억눌린 감정, 부정된 욕망, 미해결된 트라우마는 내면의 긴장을 일으키며 무시되면 결국 고유한 고통이라는 형태로 터져 나옵니다. 융에 따르면 이 문제의 해결은 억누르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과의 내전은 종식되고 파괴로 향하던 에너지는 창조로 전환됩니다. 융은 이를 변형적 에너지, 별표라 불렀으며 이 에너지는 별표 통합된 심리 구조, 총체성, 별표에서 나옵니다. 이 총체성은 자신의 모든 측면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이성과 본능을 모두 인정할 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 즉 개인화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가짜 자아를 내려놓고 진정한 본질에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이 길은 고되고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해방의 길입니다. 무의식의 언어는 조용하지만 명확하며 우리가 꿈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그 꿈은 가장 정직하고 직접적인 치유의 지도가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결국 카얼 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루고 있는 모든 측면들, 심지어 우리가 부정하거나 숨기려 했던 부분들까지도 조화롭게 공존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이는 단지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이나 윤리성,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면만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억압된 충동, 부정된 욕망까지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파괴란 이러한 거부된 자아의 일부들이 왜곡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들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질 공간을 찾지 못할 때, 그들은 혼란스럽고 해로운 방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반면, 통합의 길은 이러한 면들을 자신의 내면 우주의 정당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인식하자는 초대입니다. 윤근, 별표은 이러한 내적 균형 상태를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별표라고 부릅니다. 이는 진정한 중심에 뿌리를 두는 깊은 과정이며, 가면이나 외부 기대가 아닌 본질을 기반으로 하는 존재 방식입니다. 내면의 각 부분들이 더 이상 서로를 낯설어하지 않고 협력하기 시작할 때, 이전까지 내적 갈등에 낭비되던 에너지는 창조, 자기이해, 진정성으로 전환됩니다. 융은 창조적 충동이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삶을 마주하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도 나타납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두려움이나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본질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외부 가치에 맞춰 사는 삶은 내면과의 연결을 약화시키고 결국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을 서서히 침식시킵니다. 진짜 중요한 것, 즉 자신의 가치관, 꿈, 경계, 욕망과 다시 연결될 때 삶은 더 명확하고 덜 혼란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기 파괴를 먹여 살리던 내면의 침묵은 이제 단단한 내면의 나침반으로 변모합니다. 융근은 강조합니다. 이 변화는 단지 심리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에게 귀속되는 감각이 동반됩니다. 내적 통합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장애물은 더 이상 위협적인 괴물이 아니라 성장과 배움의 길이 됩니다. 자기 파괴는 종종 관계에서의 자기 방해, 도전 앞에서의 도피, 또는 끊임없는 부적절감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면의 균형을 찾은 사람은 덜 반응적이고 더 명확하고 자신의 잠재력과 더 깊게 연결된 존재가 됩니다. 이 새로운 존재 방식은 내면의 혼돈을 가라앉히고 동시에 존재적 차원에서 개인을 해방시킵니다. 더 이상 숨거나 맞추거나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삶의 목적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진정성 있는 표현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융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해답이 억압이 아니라 통합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면의 갈등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파괴적 에너지를 창조적 힘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화해가 이루어질 때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됩니다. 과거에는 고통의 원인이었던 것들이 지혜로 바뀌고 죄책감을 주던 감정은 변화의 추진력으로 자기 파괴는 의미 있는 삶의 기반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영혼의 가장 고귀한 임무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실함 안에 영적 고갈, 존재의 공허함, 자기 파괴에 대한 해독제가 존재합니다. 조화는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자기 이해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개인은 단지 심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자기 파괴에 이르는 내면의 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개성화와 셀프와의 재결합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칼 융의 사상을 통해 당신 내면의 깊이를 함께 밝혀갑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기 이해의 여정 속으로 더 깊이 함께 잠수해 봅시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